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이 더욱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제67회 신문의 날입니다. 4월 7일은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로, 이날을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신문의 날로 정했습니다.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기 위해 신문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해마다 기념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론인으로서 올해 신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합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보니 시민들은 걸핏하면 기자를 기레기, 기덕이라고 조롱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작심한 길들기로 언론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땅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갈라져 땅속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참담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단면으로 두 가지 사례를 꼽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보도, 그리고 윤미향 의원 관련 보도입니다.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일본의 요구를 100% 받아들인 굴욕적이고 반민족적인 내용입니다. 더욱이 법과 조약에 관한 한 최고의 해석 권한과 집행력을 지닌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반인권적입니다. 30년 가까이 한일 두 나라에서 힘겨운 재판 투쟁을 통해 쟁취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정부가 보호하기는커녕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신문들은 윤 정부의 이런 조치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니 한일 새 시대의 개막이니 하며 호도했습니다.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앞장서 비판해야 할 정부의 억지 주장을 신문이 대변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조차 외면하는 이런 보도는 언론이기를 포기한 신문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 관련 보도는 우리 언론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발 받아쓰기와 반성하지 않는 오만입니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신문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흘려주는 정보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받았었습니다. 인격 살해와 다름없는 보도로 평생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했던 가여운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해온 유니온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유니온은 사실상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쩌면 받아쓰기 악습으로 마녀 사냥식 보도를 되풀이해온 한국 언론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 전혀 다른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른바 진보 언론을 포함해 단 하나의 신문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아사히 신문 같은 해외 권위 있는 언론 같았으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오보를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검증 보도와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했을 겁니다. 우리는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의 자유를 언론 사주의 자유, 언론인의 자유로 착각한 채
사회의 소금 역할을 저버린 언론의 한 목소리로 자성을 촉구합니다. 땅에 떨어진 신문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긴급히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실 및 검찰 등 권력기관의 발표를 익명으로 받아쓰는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받아쓰기의 폐해가 극심한 검찰 기자실을 폐쇄하고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라. 셋째,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검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 넷째, 사주나 권력, 자본과 한몸이 되어 기득권층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반민족, 반서민, 반민주적 보도를 즉각 시정하라. 언론탄압 2023년 4월 6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